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통일부 장관 정동영의 북한 평안북도 구성군의 핵시설 관련 기밀 누설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장 주한미군 사령관은 안규백 국방장관을 통해 강력 항의했다고 하는데 국방부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해 진실게임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정동영이 지난 6일 국회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장소로 구성군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 미국은 하루 100여 건에 달하는 정보 전달을 거부해왔고, 뒤늦게 언론 취재로 논란이 확산되자 정동영은 이미 CSIS에서 공개한 내용인데 이해할 수 없다면서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이재명은 SNS를 통해 정동영의 손을 들어줬는데, 정동영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 전략문제연구소 CSIS는 보고서에 구성군 핵시설 관련 언급을 했던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의 이스라엘 관련 발언과 마찬가지로 이번 일도 사과하고 넘어갔더라면, 수습을 했더라면 사태가 이렇게 확산되지는 않았을 텐데, 한미 정보 공유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는 등 심각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에 심각한 균열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측은 정동영의 국회 발언 바로 다음 날 우리 정부의 격리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요구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 제공을 제한하겠다는 뜻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안규백 국방장관을 만나 항의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국방부는 부인했습니다. 워낙에 거짓말쟁이 정부다 보니 믿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안규백 장관을 만나 관련 언급에 대해 항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쪽에서도 안규백이 브런슨 장관을 만났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고 있지만 항의는 없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에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을 볼 때 정동영 관련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TV조선에 정동영 발언 바로 다음 날 미국 측이 항의 의사를 밝혔고, 이해할 만한 수준의 격리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요구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측이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도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동영은 이번 파문이 터지자 자신의 X를 통해 북한 구성지역에서 핵개발 활동이 있었다는 것은 2016년 미국 CSIS 보고서와 국내 KBS 뉴스 보도를 시작으로 작년 미 CSIS 보고서까지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그동안 제가 참여한 셀 수 없는 국내외 전문가 토론 및 학습 모임에서도 이를 확인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CSIS 측은 보고서를 낸 적이 없다며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일국의 장관이란 사람이 한나절도 안 돼서 드러날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자신의 X에 정보 차원에서 알린다면서 정동영의 해당 글을 첨부하고 CSIS 한국석자, 그러니까 빅터차 본인이죠. 그리고 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 비욘드 패러렐에서는 구성의 핵시설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전혀 없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장관이 주장하는 농축 활동에 대해서 보고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고폭 실험 기폭 장치에 대해 보고했다, 이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은 정동영이 물정 모르고 CSIS에 구성군이 언급된 것을 놓고 농축 활동이라 착각하고 떠들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입니다. 북한 핵시설은 위성 정찰 같은 첨단 정보나 또 휴민트 같은 그런 정보로만 정확히 파악되는 고도의 민감 군사 기밀 영역입니다. 일부 논문에서 구성지역에서 핵시설이 의심된다, 이런 식으로 언급되거나 언론에서 그런 의혹을 보도하는 것과 통일부 장관이 국회 공식 회의석상에서 영변, 강선 등과 함께 구성을 확실히 지정해서 말한 것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부의 고위 인사가 공식적인 위치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특정 위치를 확인해 준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존재를 명확하게 짚어주며 사실상 확정까지 해준 것입니다. 이런 발언은 북한에게 어디가 노출됐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행위이며 시설을 숨기거나 재배치할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심각한 기밀 누출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재명이 이를 재확인했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재명은 정동영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인도 출장 중임에도 불구하고 X를 통해
북한에 건설 중인 핵시설의 존재는 이미 정 장관의 발언 이전부터 다양한 논문과 언론 보도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정 장관이 미국으로부터 들은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해 거대한 음모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적었습니다. 기밀을 누설한 정동영에 대해 경고나 사과를 지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동영을 감싸고 돈 것입니다. 대통령까지 가세하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진 것입니다. 진 커밍스는 이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안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성격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은 군사정보 기밀 노출에 대해서는 결코 가볍게 넘기는 나라가 아니며 따라서 이처럼 중대한 안보 사안을 초래해놓고도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대응은 문제를 수습하기는커녕 더 큰 화를 자초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동영의 구차한 변명은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아무데서나 흘리고 다니는 그런 형편없는 나라로 한국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기밀 유출을 모면하기 위해서 미국 싱크탱크를 팔아 거짓말을 하다가 국제사회 앞에서 공개 저격을 당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데 이어서 통일부 장관까지 국제공인 거짓말쟁이가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주한미군 사령관뿐만 아니라 미 대사관 정보 책임자도 국정원장을 긴급히 찾아가서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면 한미 안보 공조의 적색 경보가 아닐 수 없고 미국 측에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아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정동영은 우리도 상응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눈이라도 깜빡하겠습니까? 미국이 말해주지 않으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조차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면서 무슨 상응한 조치입니까? 대한민국 법치를 교란하던 그 습관성 거짓말을 외교안보에까지 끌어들인 대가는 동맹에게조차 철저히 고립되는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난 통일부 장관과 그 기밀 누설 범죄를 비호하는 대통령, 두 사람의 합작품으로 한미동맹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대북 송금 문제로 북한에 코가 꿰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상방울그룹 박용철 전 부회장이 국정조사에서 북한 최상위 공작원 리호남에게 필리핀에서 이재명의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 불을 전달하는 과정을 너무나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상방울의 재정 담당 임원은 스마트팜 방북 비용을 어떻게 밀반출해 나갔는지도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리호남이 그 시간에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정원 자료를 들이밀었지만 이미 재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내용들일 뿐입니다. 북한에 돈이 넘어간 것이 확실하다면 이재명은 지금 북한에 확실한 약점이 잡혀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북한이 지금이라도 우리가 방북 비용 등으로 800만 불을 받았다라고 발표하는 순간 이재명이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민주당이 총동원되어 이재명 죄지우기에 나서고 있지만 북한에게는 더 큰 무기를 쥐어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의 대북 정책이나 대북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난번에 드론 사태와 관련한 사과만 해도 그렇습니다. 설령 민간인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깔아뭉개면 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이상하리만큼 신속하게 북한의 유감을 표명하면서 머리를 숙였고 김정은은 마치 머리를 쓰다듬듯이 칭찬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짜뉴스 파동이나 이번에도 북한에 했듯이 유감을 표명하고 정동영에게 경고를 하든가 해명을 하든가 수습에 나섰더라면 이렇게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재명은 800만 불이 걸려있는 이상 북한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치지 못할 것이고 이번 정동영의 기밀 누설에 대한 이재명의 발언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한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은 이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대북 불법 송금 800만 불을 씻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할 수도 없고 추진해서도 안 된다. 구성 핵시설 기밀 노출에 대해서 이재명이 방탄을 치면서 조기 진화에 나선 듯한 태도 자체가 또 다른 대북 리스크로 보인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군사기밀의 발설에 동조하고 나선다는 것은 동맹을 뒤로하고 동맹의 군사기밀을 적국에 알려준 것에 동조하는 모양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800만 달러의 약점이 잡힌 이재명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재명의 재판이 속개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전 국민에게 생중계로 알려져 버린 대북
대북 불법 송금에 대한 재판을 공소 취소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국민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을 국민들이 언제까지나 보고만 있겠습니까? 특급 기밀에 해당되는 군사 기밀의 누설은 엄중한 범죄 행위로 그게 장관이건 대통령이건 엄중 처벌받아야 합니다. 최근 북한을 향해서 일편단심을 보여주고 있는 정동영이 고의로 누설했을지는 또 누가 알겠습니까? 정동영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인데 이재명은 그럴 낌새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결국은 미국은 정보 차단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기밀 누설은 정동영이 하고 이재명이는 그걸 덮고 결국 피해는 국민이 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재명이 어떻게 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이재명은 다시 한번 토탈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